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5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20분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미국의 고용은 아직까지는 탄탄한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로 SOXL이 많이 하락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어요. 올해 중국 증시는 18% 정도 상승이 예상된대요. 3, 4일 전에 일양약품을 매수했는데요. 악재가 터지고 말았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장중에 급등하더니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5%입니다. SOXL은 현재 0.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88% 수익 구간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더 이상 하락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반등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0.4%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비농업 고용지수 또한 21만 6천 건으로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미국의 고용은 너무나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SOXL이 많이 하락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현재 약보합에 있어요. 로버트 버드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연준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금리 인상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통화 정책을 서둘러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대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2024년 미국 경제학회 연례 총회가 열린대요. 이 행사에 참석하는 세계 석학들은 사전 발표문을 통해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피벗 시점을 두고 진단과 해법을 쏟아낼 예정이래요. 연준이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입증을 나타낸 만큼 과도한 통화 긴축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대요. 로버트 베로 교수는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그리고 침체라는 발표문을 통해 연준의 고금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대요. 지난달 초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미국을 놀라게 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대요. 현재 미국에선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금융위기 내관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 시장에서 오피스 대출 연체율은 5.28%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대요. 재택근무 확산으로 사무실 수요가 줄어든 데다 고금리로 원리금 부담이 커진 이유래요. 베로 교수는 현재 미국 경제가 2024년까지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대요. 학계에서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을 우려하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장중에 반짝 상승하더니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0.27%가 하락했는데요. 그래프를 잘 보면 방향을 서서히 돌리고 있어요. 이제는 전저점을 깨는 하락보다는 조금이라도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방향을 상승으로 돌리고 있어요. 상해 종합지수 그래프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계속 오래 갖고 있으면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거예요. 장시간 여태까지 버텼으니까 중간에 파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당국의 경기부양 방침에 맞춰 중국 내 정책은행 3곳을 통해 우리나라 돈으로 64조 원 규모의 자금을 풀기로 했대요. 5일 중국 경제일보에 따르면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지난달 64조 5천억 규모의 담보보완 대출을 순 증가시켰대요. 정책은행은 인민은행에 대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개발지역과 농업, 중소기업 등 경제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 특정 취약 부분으로 대출을 확대한대요. 중국 금융가에선 증액된 3,500억 위안이 저가 서민주택 건설과 공공인프라 건설, 도시 내 낙후시설 개발 등 당국이 강조해온 3대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래요. 월가의 일부 투자은행들이 여전히 중국 경기 반등에 베팅을 하고 있대요. 중국 정부가 올해에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낼 거란 기대감에서래요. 중국 기업들이 주가가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고 있어 매수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대요. 중국 금융시장으로 직접 뛰어든 사례도 나왔는데요. 시티은행은 올해 말까지 중국에서 자회사를 출범시켜 현지에서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래요. 현지 시간 4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수가 올해 중 작년 12월 대비 18%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대요. 올해부터는 중국 증시가 턴 어라운드를 한다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비아디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성장 잠재력을 주목받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을 시작했대요. 5일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아디는 스저우에 1조 8,333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첫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착공했대요. 비아디는 해당 공장에서 연간 30기가와트시 규모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있대요. 리튬과 유사한 성질을 띠는 나트륨은 매장량이 풍부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대요. 따라서 배터리 생산 원가를 크게 절감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이 있대요. 나트륨 배터리는 아직 기술적 한계로 리튬 기반 배터리와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비아디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나트륨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관련 시장의 성장성을 그만큼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대요. 나트륨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은 1,000만원 미만의 전기차도 나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거리에서 출퇴근만 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연료가 200km만 나와도 15일은 충분히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약 바이오가 대세인 것 같아 일양약품의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너무 좋아서 50만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50만원으로 보초병을 세어봤습니다. 월봉을 보면 2020년에 10만원까지 갔었고요. 13,000원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매집봉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래프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4일 전에 5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는데요. 악재가 터지고 말았어요.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대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대요.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이 회사 백혈병 치료제 슈팩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일양약품의 주가는 당시 2만원대였다가 2020년 7월 24일 10만 6,5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경찰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무렵 일양약품 임원 등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대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2020년 3월 사건을 3년이 지난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고요. 압수수색을 해봤자 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관련 자료는 없어졌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일양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등을 하면 일부 임원들은 차익 실현을 해온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주 월요일 이 사건을 계기로 주가는 많이 하락할 거예요. 다행히 저는 소액을 투자해서 손실은 크지 않겠지만 이 주식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 주식에는 그렇게 큰 금액을 할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정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SOXL은 다행히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락은 이미 멈춘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상승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